16페이지 보시면 위험의 개념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지금 투자를 합니다. 투자는 현재 시점에 해요. 그럼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은 언제 들어오냐면 미래에 들어와요. 미래. 그 현재 투자, 현재는 확실하거든. 이 수익이라는 미래 발생한 수익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해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맞아요? 그 불확실하다는 게 이걸 위험이라 그래요. 위험. 한마디로 위험은 불확실이야. 그래서 투자를 얘기한다는 건 결국 위험과 이 수익의 관계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론이란 위험과 수익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험은 내가 투자를 할 때는 한 1억 정도 벌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1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변동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위험의 개념에 보니까 불확실성이란 말 보이세요? 불확실성. 동그라미 하고요. 그 밑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줄함 치겠습니다. 예상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말한다. 보이세요? 줄 치세요.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투자를 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예상을 하거든. 맞아요?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수익이 날 거야 하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이때 이게 실현이 된단 말이야. 이제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 시점에서 실현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둘은 같다 다를 가능성이 있다. 다를 가능성이 있거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위험이라고. 불확실성이고 위험이다 이 말입니다. 예상과 실제가 달라질 가능성, 이게 위험이고요. 그럼 이걸 변동 가능성 그래도 됩니까? 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변동 가능성 이런 말도 있네요. 이게 다 위험이에요. 자, 위험의 뜻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위험이 크다, 위험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어떤 숫자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키가 크다 작다, 체중이 많다 작다 이러면 몇 킬로그램인지를 일단 잴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위험의 크기도 우리가 측정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위험의 측정이라 그래. 자, 267페이지 보세요. 그게 위험의 측정 뭐입니까? 자, 줄칩니다. 분산이나 표준편차. 그 분산, 표준편차란 말 보이세요? 분산과 표준편차가 위험이에요. 그러면 분산이 크다, 표준편차가 크다 이 말은 위험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보세요. 분산이나 표준편차가 클수록 위험이 어떻다는 뜻이다?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산, 표준편차가 위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기억해야 돼. 앞으로 제가 분산, 표준편차 그럼 뭐라고요? 위험. 그럼 분산이 0이래. 표준편차가 0이래. 그 말은 위험이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됐어요. 위험의 측정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268페이지 보세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 해가지고 큰 3번 보이세요? 네, 그건 네모 박스입니다. 투자 위험의 유형입니다. 위험의 유형. 시험에 한 번씩 냅니다, 여기를. 자, 먼저 양가로 1번에 사업상의 위험 이런 말 보이세요? 네. 위험의 유형에 크게 보면 이름부터 한번 볼까요? 사업상 위험 있네. 큰 2번에는 뭐라고? 양가로 2번 뭐가 있어요? 금융 위험 있네요. 법률적 위험 있네요. 인플레 위험 있고 유동성 위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뭘 물어보냐면 사업상 위험이 뭔데요? 이런 거 물어봐요. 금융 위험이 뭡니까? 이런 거 물어봅니다. 어려운 거 안 물어보고 뜻을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의미를 파악하는 데 신경을 쓰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업상 위험 보겠습니다. 사업상 위험, 부동산 사업 자체로부터 연유하여 줄칠게요. 수익성이 나빠질 위험을 얘기해요. 그 수익성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러니까 사업상 위험은 한마디로 내가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안 돼. 내가 생각한 것만큼 돈이 안 돼. 수익성이 그만큼 안 나.
내가 김밥집을 하는데 김밥집에서 김밥 사업이 안 된다는 거야. 김밥 사업에서 수익이 안 나 이 말이에요. 내가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안 나. 내 생각한 대로. 그걸 무슨 위험이라 그런다고요? 사업성이요. 중요한 말이 수익성이야. 수익성. 됐어요? 그런데 왜 수익이 안 나는지 이유를 생각해 봤거든. 내가 왜 생각대로 김밥집을 하는데 왜 수익이 안 나는지 생각을 해본 거야. 내가 건물 임대 사업을 하는데 왜 임대 사업에서 수익이 안 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본 거예요. 첫 번째 이유를 봤더니 시장 상황을 내가 잘못 예측한 거야. 시장을 잘못 읽은 거야. 즉 수요와 공급을 잘못 예측했어. 내가 이 건물을 지으면 임대 수요가 많을 줄 알았는데 임대 수요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건물을 지으면 아무도 임대 사업을 안 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원룸을 막 짓기 시작해. 무슨 말 알겠어요? 시장 상황을 잘못 읽었다. 수요와 공급을 잘못 예측했다. 이거를 시장 위험이라 그럽니다. 무슨 위험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 있잖아요. 이거는 사업상 위험의 하나의 원인에 해당돼요. 그럼 시장 위험이 나오면 수요 공급 그런 말 보이세요? 줄 치시고요. 그러면은 시장 위험이라는 건 수요 공급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위험인데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그 경기 침체 보이세요? 줄 치시고요. 경기 침체. 그러면 이제 수요 공급을 잘못 예측했으니까 공실이 생기겠네. 공실 이런 거 적으세요. 옆에 적어 시장 위험 옆에다가 공실 있어요? 없으면 적어야 돼. 적었습니까? 자, 공실이 생기면 분양가나 임대료를 많이 받아요? 낮춰야 돼요? 분양가 하락. 대표적인 시장 위험들입니다. 그럼 공실, 분양가 하락, 경기 침체, 인플레 이런 말 나오면 무슨 위험이다? 시장 위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운영 위험 뭔지 아시겠죠? 근데 운영을 잘못한 거야 한마디로. 그래 돈이 안 돼. 직원을 너무 많이 썼어. 김밥집 하는데 아주머니를 6명 고용한 거야. 그 돈이 안 되지. 운영을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근로자들과의 관계가 나빠가지고 파업이란 말 보이세요? 이 대표적인 운영 위험이에요. 부실 운영. 위치 위험 뭔지 알겠죠? 김밥집을 저 동네 구석에 아무도 안 다니는 데다 김밥집을 차리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사업상 위험에서는 사업상 위험, 수익성, 시장 위험은 수요 공급, 공실, 분양가 하락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금융 위험이에요. 금융 위험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어요. 채무 불이행 위험이야. 채무 불이행 위험. 그거 줄 치면 돼요. 채무 불이행 이런 말 보이세요? 오케이. 그리고 그 밑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줄 칠게요. 전부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한다면 이게 무슨 말인데? 부채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부채 이용 안 해. 지렛대 효과 없지만 금융상 위험도 없다.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법률적 위험은 뭐겠어요? 법이 바뀐 거야. 법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거야. 어떤 제도가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률적 위험을 행정적 위험이라고도 그래요. 그 밑에 보니까 정책 이런 말 보이세요? 규제 이런 말 보입니까? 이런 것들이 바뀌면 내가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위험이 뒤따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자, 인플레 위험은 뭐냐? 제가 아까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떨어진다고 그랬지? 이런 말들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물가가 상승해. 물가 상승을 인플레라 그럽니다. 인플레가 발생했다. 그러면요, 실질 가치는 다 하락해요. 실질 가치가 다 하락해. 무슨 말이냐? 실질 임금 하락해요. 실질 소득도 하락해요. 실질 임대료도 하락해요. 물가가 상승, 인플레가 발생하면 실질이라는 말이 붙으면 다 떨어져. 다 떨어져.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락한다고 그랬죠? 이러한 것들을 인플레 위험이라 그럽니다.
인플레 위험.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대출자 이런 말 보이세요?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 금융론 가면 설명드리는 줄만 좀 일단 칠게요. 대출자들은 줄 치고요. 대출자는 누구예요? 은행이에요? 돈 빌리는 사람이에요? 어? 그럴 줄 알았다. 대출자는 은행입니다. 대출자는 누구라고? 그래. 대출자는 대출 받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사람 차입자야. 차입자. 대출자는 누구라고? 은행이야. 은행. 은행. 자, 은행은 고정이자율이 있고 변동이자율이 있거든. 고정이자율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정해진 이자율을 가지고 계속 받아가는 거고 이자율을 변화 못 시키는 거고, 변동이자율은 물가가 오르면 이자율을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은행들은 고정이자율이 좋을까 변동이자율이 좋을까? 그래,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대출자 은행이에요. 은행들은 대출자는 고정이자율이 아닌 인플레율이 반영된 변동이자율로 대출하고자 한다. 맞아요? 줄 치세요. 이거 왜냐면 인플레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야. 은행들은. 그럼 차입자는 뭐가 좋아? 그렇지, 알아놔야 돼. 나중에 금융론감도 공부합니다만은 책이 있기 때문에 나온 김에 말씀드렸어요. 시험에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예문으로. 자, 그 다음 유동성 위험이에요. 자, 유동성 위험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낮은 황금성 할 때. 맞아요? 유동성 위험이란 현금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현금화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내가 현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만약에 건물이 10억짜리인데 이걸 팔려고 내놨더니 현금으로 빨리 안 바뀌어져. 안 팔려. 돈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금매로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8억에 팔아버렸단 말이야. 그럼 2억 손해봤지. 10억짜리 물건인데. 그럼 2억에 손해봤네? 이런 게 일종의 유동성 위험이다 이 말입니다. 자, 유동성 위험을 얘기할 때는 시험에서 잘 나오는 말이 있어요. 거기 현금화할 때 이런 말 보이세요? 보이세요? 줄 치세요. 이 현금화할 때 이런 말 나오면 유동성 위험입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처분하여 현금할 때 생기는 시장 가치 손실이다. 뭐 대표적인 예가 뭐 금매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 낮은 황금성 이렇게 돼 있죠? 낮은 황금성이 유동성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의 유형 봤어요. 위험의 유형. 여기 사업상 위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동성 위험까지 5개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특히 1번, 2번, 5번 중요합니다. 사업상 위험, 금융 위험, 유동성 위험은 시험에 자주 나온다. 자, 그 다음 넘겨볼까요? 넘기시면 총 위험이라는 게 나오죠. 보이세요? 네. 자, 이 총 위험은 한마디로 모든 위험을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위험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줄 칠게요.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두 개 합친 거다 돼 있잖아요. 이 두 개 줄을 딱 치세요. 그러니까 위험을 크게 나누면 체계적 위험과 뭐로 나눌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눌 수 있잖아. 우리 사람을 크게 나누면 뭐로 나눌 수 있어? 남자와 여자. 맞아요? 그 위험도 크게 나누면 무슨 위험,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남자, 비남자 이 얘기잖아 지금. 맞습니까? 그래. 그러면 시험에서 뭘 잘 물어보느냐? 체계적 위험을 잘 물어봐. 비체계적 위험을 잘 물어봐. 이 두 개를 잘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려운 걸 물어보느냐? 쉬운 걸 물어봐. 자, 체계적 위험은요. 줄칩니다. 거기 보시면 피할 수 없는 위험. 그 박스 보셔도 돼요. 박스 안에 보시면 돼요. 안 그런 거 밑에 거 보셔도 되고 아무거나 줄 치시면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위험 돼 있어요. 우리가 통일을 하자. 그 가로 안에 양가로 입어 볼게요. 체계적 위험 보세요. 보이세요?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어? 제거할 수 없는 위험. 맞아요? 제거할 수 없다는 거는 피할 수 있다는 거야, 피할 수 없다는 거야?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없어요. 이거부터 기억해야 돼. 그럼 왜 못 피하느냐?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왜 못 피하느냐? 경기 변동, 인플레, 이자율 변동 줄 치고요. 이 대표적인 체계적 위험의 사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시야, 예시. 그 뒤에 보니까 시장의 전반적인 힘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 보이세요? 그거 줄 치세요.
줄치고 시장 동그라미. 시장 동그라미 별표.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은 시장의 힘 때문에 생기는 위험이야. 시장 때문에 생기는 위험이라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으니까? 시장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플레,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체계적 위험은 내한테만 적용될까? 다른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될까? 다 적용이 돼. 이 부동산에만 적용이 될까? 다른 부동산에도 적용이 될까? 다 적용이 돼.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와. 거기 보면 이번에 모든 자산에 영향을 준다 보이세요? 모든 동그라미. 모든 자산, 모든 투자자 다 돼. 모든 자산, 모든 투자자예요. 모든. 공통 그래도 될까? 공통이라 그래도 됩니다.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부동산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다. 체계적 위험이 뭡니까?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시장, 모든, 공통. 됐어요? 자, 비체계적 위험 뭐겠어요? 피할 수 있다 이 말이지. 피할 수 있어. 왜냐? 이거는 개별적인 위험이거든. 개별적인 위험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안 만나면 돼. 그 부동산 투자 안 하면 돼. 개별적으로만 존재한단 말이야. 이 사람한테는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없어. 이런 위험을 얘기해요.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개별이란 말 보이세요? 보이세요? 2번에도 개별이란 말 보입니까? 그래서 3번 별표합니다. 우리 나중에 포트폴리오 공부하겠지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여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피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한테 필요한 위험입니까? 불필요한 위험입니까? 필요 없는 위험인 거예요. 나중에 요구 수익률 구할 때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찌됐든 비체계적 위험을 불필요한 위험이라고도 그래요. 이거는 요구 수익률에 반영도 안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비체계적 위험 괄호 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불필요한 위험 돼 있죠? 같이 알아둡니다. 불필요한 위험 그럼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불필요한 위험 그럼 개별 나오면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지문을 읽을 때 제가 시험 지문을 읽을 때는 여러 번 읽어야 된다. 한 번 읽을 때 답을 찾아야 된다. 한 번 읽을 때 답을 찾아야 되거든. 그게 최상이야. 한 번 읽을 때 답을 못 찾으면 두 번 읽어야 되겠지만 한 번 읽을 때 답을 찾는 습관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 지문을 읽을 때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되는 힌트가 그 안에 있거든요. 핵심 힌트. 그럼 개별 이런 위험을 얘기하는데 개별 나오면 체계적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래, 비체계적 위험이야. 개별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는데 피할 수 없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개별이라는 말이 피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공통이 나오면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그렇지. 모든 공통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지문 안에는 인플레니, 뭐 이자율 변동이니, 시장이니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개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뒤에 보니까 뭐 인플레니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지. 앞뒤가 안 맞잖아. 맞아요? 그래서 항상 핵심되는 단어들을 위주로 말을 쫙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처음 공부할 때부터.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 역할을 해요. 동그라미 치는 것들이. 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까지 봤어요. 자, 이 뒤로 쭉 한번 넘겨볼까요? 자, 넘기시고 276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위험에 대해서 보고 있거든요. 자, 위험이 뭔지부터 봤고, 위험의 유형 봤고요. 이제는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지 공부하는 거예요.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도 시험에 잘 낸다. 그래서 시험에서 보통 위험에서 한 문제가 나오면 지금 공부한 이것들을 묶어가지고 한 문제로 보통 냅니다. 5개 지문을. 아시겠죠? 자, 위험의 처리 방법 보세요. 자, 먼저 1번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제외 동그라미. 제외. 그 뒤에 위험 회피라고 돼 있나요? 회피 동그라미.
이들은 같은 말이다. 제외라는 말이나 회피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위험의 제외가 뭘까 이 말이에요. 위험의 제외. 위험의 제외는 위험한 자산에는 투자 안 한다는 거야. 위험한 자산에는 투자 안 해. 야, 위험은 제외시켜. 위험은 제외시켜. 위험한 자산에는 투자하지 마. 이 뜻입니다. 뜻을 알아야 돼. 자, 기억 보세요. 위험한 투자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단 말이야. 그럼 그 말은 위험이 없는데 투자한다는 얘기네. 줄칠게요. 안전한 데에만 투자한단 말이야. 그럼 시험에 만약에 시험 문제에 위험의 제외란 위험이 작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O입니까? X입니까? O 그러면 안 되지. 위험이 작은 데 투자하는 게 아니고 위험이 없는 데 투자하는 거라고. 오케이? 본인 생각을 그냥 집어넣으면 안 돼?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럼 위험이 없는 건 어떤 걸 얘기할까? 은행에 저금하는 거야. 은행에 저금하는 거. 국채 사는 거야. 국채. 국공채. 네? 여기에 투자하는 거를 위험의 제외라 그런단 말이야. 위험이 없는 데 투자하니까. 그러면 위험이 없는 데 투자하면 거기에 따른 수익률을 뭐라 부르냐면 무위험률이라고 불러요. 무위험률이라는 거는 위험이 없는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는 수익률을 얘기해.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니은에 여기서 얻는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이다? 무위험률. 무위험률. 무위험률 동그라미. 그러면 위험의 제외란 무위험률만을 얻을 수 있다. 맞아요? 맞지. 무위험률만 얻는 거야. 그 무위험률의 대표적인 게 은행 이자율이거든. 은행 이자율. 그럼 제가 아까 투자라는 게 뭐였어요? 투자는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게 투자거든. 근데 이 위험의 제외는 위험을 감수해 안 해. 위험을 전혀 부담 안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투자다 투자가 아니다. 투자 아니야.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와. 진정한 의미의 투자가 아니다. 보입니까? 네. 위험의 제외 뜻 아시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보수적 예측인데 시험에 잘 내요. 자, 보수적이라는 건 뭐냐면 수익을 작게 보는 거예요. 야, 그 정도 수익 안 나. 하지만 위험이나 비용은 크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즉 줄치겠습니다. 수익은 낮게 예측하고 비용은요 높게 추정 예측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수익은 어떻게 본다? 낮게. 비용은? 위험은? 위험도 높게 보는 거야. 자, 니은 봅니다. 줄치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고 줄쳐야 기대의 수익, 기대는 낮추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기대는 낮춰라. 그리고 투자 비용은 어떻게? 상향 높게 조정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 부른다고요? 보수적 예측이라 불러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할 때 수익 자체를 낮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 따른 위험을 좀 크게 봄으로써 내가 위험을 조금 피해가겠다 이런 내용이죠.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이거 투자하면 있잖아 100억 번데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한 50억 벌겠구나 이렇게 낮춰보라는 거야. 그럼 내가 무모하게 투자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에 따라 위험은 어떻게 보고 좀 크게 봐라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투자하려고 하다가도 좀 잠시 고민할 수 있잖아. 그게 보수적 예측이다 이 말이에요. 3번 보겠습니다.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의 조정법인데 자, 이거 좀 잠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뭐 시험을 떠나서 이건 좀 알아두면 좋은 개념이에요. 자, 현재 미래야. 현재 시점에 투자를 하고 미래 시점에 수익이 들어와. 그럼 이 현재와 미래는 시점이 같아요? 시점이 달라요? 시점이 다르지. 시점이 다르거든. 그러면 미래에 들어올 수익을 현재 시점으로 만약에 미래의 수익이 10,000원이 들어와. 10,000원. 이 10,000원이 들어온 수익은 지금 들어온다? 미래에 들어온다? 미래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 여부의 투자 결정은 언제 해요? 현재 하거든. 그러면 미래에 들어올 10,000원을 현재 얼마인지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투자를 지금 할 때 투자가 5,000원 투자하려고 그래. 5,000원 투자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미래에 10,000원이 들어온대. 그럼 내가 야 5,000원 벌었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이게 만약에 10년 뒤라 그래봐. 10년 뒤에 10,000원이 들어올 거야. 나 5,000원 벌었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10년 뒤 10,000원은 지금 계산하면 이게 얼마 될지도 몰라.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어.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미래에 들어올 돈을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이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를 할인한다고 그래. 할인이라 그래. 할인. 현재 가치 구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할인이라 그래요. 자,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할인율이 꼭 있어야 돼. 할인율이 필요해. 여러분 상품권 있잖아요. 상품권을 가져가면 100만 원짜리 상품권 갖고 가면 100만 원 줘요. 좀 까고 줘요. 그게 할인율이거든. 왜냐면 이 사람이 상품권을 지금 처분할 게 나중에 가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빼고 준단 말이야. 이런 게 다 할인율이에요. 자, 있잖아. 내가 1억짜리 갖고 있어. 만기가 6개월이야. 그럼 이 1억짜리는 언제 1억을 받을 수 있어요? 6개월 뒤에 받거든요. 6개월이 지나 1억을 받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그럼 1억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좀 좋은 음들은 증권사에서 할인해 주거든요. 가서 할인을 했어. 그럼 1억을 줘. 1억보다 작은 금액을 줘. 작은 금액을 줘. 이게 할인이다. 그럼 그 증권회사는 금융기관에서는 이 1억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할인율이 5%다. 그러면 나한테는 9,500 주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현재 가치를 구할 때 뭐가 필요하다? 할인율이 필요해. 현재 가치 구할 때 뭐가 필요하다? 현재 가치 구할 때 할인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가치라는 거는 현재 시점에 그걸 가치라 그러거든. 근데 가치라는 거는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현재 가치로 만드는 게 할인이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 할인율이 필요해.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구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할인율로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 배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토지가 있거든. 토지의 현재 가격을 지가라 그래. 지가. 근데 토지에서는 미래에 뭐가 발생돼? 수익. 대표적인 수익이 지대거든. 맞아요? 지대가 발생해. 이 지대는 지금 발생한다, 미래 발생한다. 미래 발생하거든. 그래서 지가를 구할 때는 지대라는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뭐로 나눠줘야 된다? 할인율로 나눠줘야 돼. 이거 본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했는데 기억이 안 나지? 이 할인율로 대표적인 이자율 쓴다니까. 나중에 지가가 뭐 지대로 가면 이거 있어? 근데 제가 지가는 할인율 이자율의 반비례, 지대에 비례한다 얘기했거든. 자, 그럼 현재 가치 구할 때 뭐가 필요하다? 할인율이 필요해. 자, 그러면 있잖아요. 이 할인율은 종류가 많아. 할인율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익률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저기서 우리 지가 구할 때는 할인율로 뭘 썼다? 이자율을 쓴 거예요. 이자율. 자, 그런데 보세요. 자,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그래.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그래. 그럼 투자 가치가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투자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동산에 앞으로 뭐가 발생해? 수익이 발생하겠지. 미래의 수익이 발생해. 미래. 근데 투자 가치는 현재 지금 계산해 봐야 되거든. 그럼 이들이 같다 그러면 돼, 안 돼? 이는 미래고 현재인데 같다 그러면 안 되잖아. 같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뭐가 들어간다? 할인율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현재 가치로 구할 때 뭐가 필요하다? 할인율이 필요해.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원래 투자론에서는. 그러면 할인율로 뭘 사용할지는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 할인율을 이자율을 쓸 수도 있고 기대 수익률을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주가를 계산할 때는 배당 수익률을 쓸 수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인율은 일종의 뭐라고요? 수익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할인율은 수익률이라고. 자, 그런데 우리 투자는 위험이 뒤따라 안 따라? 위험이 뒤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인율을 쓸 때 위험을 좀 반영을 하자. 이 할인율에 위험을 좀 반영시키자. 이거를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할인율은 할인율인데 위험이 반영된 할인율을 뭐라 부르자?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불러요. 몰라도 돼 사실은. 근데 이해를 하면 좋지만 시험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물어봐. 그러면 이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이 큰 투자 아닐 때는 위험 조정 할인율을 높게 적용해야 될까 낮게 적용해야 될까 이걸 알면 돼요. 그러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거는 위험이 크면 이거를 할인율을 높은 걸 쓸까 낮은 걸 쓸까? 높은 걸 쓰는 거예요. 그게 핵심.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위험이 가미된 할인율을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 그러는데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이 커지면 할인율을 높인다 낮춘다? 높인다 이 말입니다. 자, 상품권 바꾸러 갔어. 상품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가져갔고요. 이상한 회사 상품권 갖고 갔어. 저기 삼산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 자, 롯데백화점은 5%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상품권은 5% 할인율을 적용한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할인율을 높은 걸 적용했다는 건 내가 가져갈 돈이 적다는 뜻이죠. 100만 원짜리 갖고 갔단 말이야. 5% 할인율 적용하면 95만 원 줘. 10% 할인율 적용하면 90만 원 주잖아요. 맞아요? 위험이 클수록 높은 할인율을 쓴다.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위험이 클수록 무슨 할인율?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그래서 교재 봅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의 기업. 장래에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이 말이 지금 말한 이거 얘기한다 그랬지. 이 뜻이거든.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구할 때 이 뜻이에요. 별로 안 중요해. 그 뒤에 말이 중요해. 위험한 투자일수록 줄 치세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그 다음 높은 할인율 적용. 높은 동그라미. 낮은으로 잘 낸다. 낮은으로. 꼭 기억합니다. 제가 어음을 가지고 어음을 할인하러 갔어요. 현대자동차에서 발행한 어음이 있고요. 저 중소기업에서 발행한 어음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1억짜리예요. 어떤 게 할인율이 높다? 중소기업 할인율이 높다. 그럼 내가 가져갈 돈은 작아. 할인율이 높아져 봐봐. 이게 커지면 이건 어떻게 돼? 작아지잖아. 맞아요? 할인율이 커지면 현재 가치는 작아지는 거야. 할인율이 커지면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된다고? 작아져. 할인율이 커지면 현재 가치 작아진다. 할인율이 커지면 현재 가치 작아집니다. 그래서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써야 돼. 위험한 회사 할인할 때 높은 할인율 쓰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 아직 요구 수익률을 공부 안 했지만 줄쳐야 됩니다. 요구 수익률을 높게 조정해야 돼요. 요구 수익률 상향 조정이야. 상향 조정이 뭐야? 높이란 뜻이죠.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이상한 나라에 투자할 때하고 유럽에 있는 안전한 나라에 투자할 때하고 우리 기업들이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 어떤 게 더 높겠어요? 아프리카! 그거 더 많이 요구해야지 수익률.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 요구 수익률 상향 조정이에요. 자,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위험을 처리할 때 기대 수익률은 상향 조정한다, 하향 조정한다? 아까 위에 줄 치는 게 보일 거야. 기대 수익률은 무슨 조정? 하향 조정. 요구 수익률은 상향 조정. 바꾸기가 참 좋아요. 기대 수익률은 무슨 조정? 하향 조정. 요구 수익률은 상향 조정. 그러니까 위험을 내가 처리할 때는 기대는 낮춰. 기대는 낮추란 말이에요. 자제분을 대학을 보내는데 기대를 낮춰가지고 원서를 쓰고 그래야 안 떨어지지. 맞아요. 그리고 애한테 요구할 때 공부할 때는 좀 많이 요구하라고. 공부 열심히 해. 그런 뜻이야. 기대는 어떻게 해라? 낮춰라. 한 요구는 높여라. 그래야만이 위험을 내가 줄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험의 관리 방법 보이세요? 관리고 처리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뜻 아시면 됩니다. 굳이 구별하지 말라고요. 거기 회피라는 말 보이세요? 아, 회피가 뭐였어? 제외잖아, 제외.
똑같은 얘기야. 안 봐도 돼. 자, 2번에 보세요. 위험의 보유예요. 보유는 뭐냐면 위험을 내가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갖고 있겠다는 거야. 위험을 이겨내는 방법을 내가 스스로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충당금, 준비금이다. 준비금, 충당금 줄칩니다. 위험의 보유 뜻이 뭐라고요? 위험을 처리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가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준비금, 이런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 준비금, 충당금이. 그렇기 때문에 잘 봐두세요. 한 번도 안 나온 것들 지금 좀 봐놔야 돼, 우리도 이제는. 준비금, 충당금, 위험의 보유예요. 보유. 퇴직, 충당금. 직원들이 한꺼번에 퇴직하면 회사가 위험하거든. 그래서 충당금이라 그래가지고 일정 금액씩 이렇게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충당금이라는 게 그런 성격이에요. 은행에서 대출해주면 떼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은행에 대출해주면 우리가 재고 개념이란 말이야.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 떼일 가능성 있죠. 그러면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마다 미리 조금씩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놔요. 이건 떼일 돈이야 하고 미리 딱 쌓아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진짜 떼이더라도 이걸 미리 쌓아놨기 때문에 피해가 작단 말이에요. 그게 다 충당금 계정이야. 자, 아파트에서 공사 한 10년이나 20년마다 보수공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수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선. 그 아파트 회계에 보면 수선 충당금 이런 게 있다고요. 미리 쌓아둔다고. 무슨 말 알겠죠? 준비금도 마찬가지. 보험회사에 가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보험금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면 돈이 한꺼번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일정 금액의 준비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준비금. 다 위험의 보유입니다. 위험의 보유. 자, 그 다음 3번에 위험의 전가 보세요. 아까 위험의 전가 뭐였어요? 떠넘기는 거라고 그랬지? 떠넘기는 거야. 위험의 전가에서 예를 잘 봐놔야 돼. 그 예 중요해. 자, 줄 칠게요. 임대료 인상. 사실 그냥 임대료 인상 그려놓으니까 뜬금없는데 물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 계약입니다. 제가 여기 여기 봐봐. 자,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 임대료가 떨어지거든. 내가 임대료를 지금 100만 원에 계약을 해놨는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 그럼 내가 지금 받는 100만 원이 100만 원이 아니지. 이제는 실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임대 계약은 2년 해놨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할 때 물가가 오르면 오를 때마다 임대료 올릴 거야 이렇게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물가가 오르는 위험을 누구한테 떠넘기고 있어? 임차인에게 떠넘기고 있죠. 맞아요? 아셔야 됩니다. 위험의 전가의 종류 아셔야 돼. 사례, 임대료 인상 계약. 두 번째, 보험 계약. 보험 줄 쳐야 됩니다. 대표적인 화재 보험이죠. 우리 이제 부동산과 관계 있으니까. 자, 화재 보험에 가입해가지고 불이 났어요. 보험회사 불낸 거 아니지? 불은 그 사람이 잘못냈단 말이야. 근데 보험금은 누가 주고 있어요? 보험회사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재에 따른 위험을 보험회사에게 전가시키고 있죠. 맞아요? 보험계약. 자,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선분양 줄치고요. 제가 선분양할 때 잠시 말씀드렸어요. 자,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어. 선분양을 했는데 그러면 위험은 누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돼? 소비자가. 맞아요. 건설회사의 부도 위험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죠. 선분양은. 자, 그 다음 변동금리도 줄칩니다. 변동금리도 물가가 오르면 이자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따른 위험을 차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의 전가 대표적인 4개 기억하세요. 임대료 인상계약, 보험, 주택 선분양, 변동금리. 네, 위험의 전가입니다. 자, 위험의 통제인데요. 자, 위험의 통제는 그 뒤에 줄 좀 가볍게 치겠습니다. 발생 횟수나 규모를 줄이려는 방법. 이게 통제예요. 대표적인 예가 그 밑에 민감도 분석되어 있나요? 줄 치세요. 별표. 옆에 하나 적으세요. 포트폴리오. 제가 왜 이걸 출처라고 그랬냐면 민감도 분석은 위험의 통제입니다. 민감도 분석 위험의 뭐라고요? 통제예요. 통제. 전가 그러면 안 돼. 포트폴리오 위험의 통제예요. 위험의 통제. 그러니까 민감도 분석이 뭔지 한번 봅시다. 그 밑에
용어 정리, 민감도 분석 보이세요? 자, 일단 설명드리고 교재 한번 볼게요. 제가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 땅을 사가지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한 20억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어.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시간이 한 1년 걸리겠지? 근데 투자하는 동안에 정부 정책도 바뀌고, 물가도 바뀌고, 뭐 세율도 바뀌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바뀌더란 말이야. 그럼 이런 것들이 바뀌면 내가 예상한 투자 결과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영향을 주지. 맞아요? 어떤 변수들, 어떤 투입 요소들이 바뀌면 투자 결과에 영향을 주죠. 그러면 이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들 중에서 특히 내 투자 결과에 결정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있을까 없을까? 그건 우리가 구해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5%일 때는 내 수익이 얼마, 물가가 6%일 때는 수익이 얼마, 7%일 때는 수익이 얼마, 이렇게 구해볼 수 있잖아. 가상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임대료를 100만 원 받으면 수익이 얼마, 임대료가 200만 원이면 수익이 얼마, 이렇게 해볼 수 있죠. 그렇게 해봤더니 나는 공실률이 내 수익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더란 말이야. 공실은 조금만 생겨도 내가 수익에 큰 영향이 와.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뭘 제일 관리를 해야 돼? 그렇지. 공실률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죠. 걔를 통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를 민감도 분석이라 그래요. 선생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가. 40명을 데리고. 그러면 수학여행 갈 때 선생님들 어떤 걸 걱정하냐면 사고가 나면 안 되죠.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 그럼 40명 애들은 전부 다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야, 얘들이. 맞아요? 근데 이 40명 중에 좀 별난 애들이 있지. 맞아? 그럼 선생님은 걔가 가장 사고 위험에 가장 위험한 애야, 얘가. 변동 가능성이 높다고 얘가 지금. 그럼 선생님은 누구를 집중 관리해야 돼? 걔를 집에 끼고 있어야 돼. 이거 내 편이기는 딴 데 가면 안 돼. 얘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걸 위험의 통제라 그런단 말이야. 자, 그래서 민감도 분석이 뭐냐? 이제 이걸 알고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교재 277입니다. 민감도 분석을 감응도 분석이라고도 그래요. 1번,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입 요소를 변동할 때, 아까 제가 공실률이나 임대료라는 걸 변동시켜 본다 그랬잖아요. 그 투자의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파악하는 방법을 말한다. 보입니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 투입 요소예요. 투입 요소 동그라미 하세요. 했어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 변수, 인자. 이름만 적습니다. 변수, 인자. 사람 이름 아니에요. 인자. 네. 원인이 되는 요소 이런 뜻이에요. 인자라는 건. 자, 이걸 왜 적으라고 그랬냐면 투입 요소, 변수, 인자 이런 말 나오잖아. 민감도 분석이야. 부동산과 결혼해서 투입 요소, 변수, 인자 이런 말 나오면 뭐라고요? 민감도 분석입니다. 민감도 분석이에요. 자, 넘겨보세요. 자, 2번 보세요. 민감도 분석은 투자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아까 별난에 파악했다고 그랬잖아. 그걸 어떻게 하겠다? 집중 관리하겠다는 거야. 집중 관리해가지고 위험을 어떻게 한다? 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의미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3번 별표예요. 일반적으로 민감도가 큰 투자, 민감도가 큰 투자한 줄 쳐보세요. 자, 민감도가 크다는 얘기는 변동이 심하다는 걸까요? 변동이 작다는 걸까요? 심하다는 거야. 저 사람 민감하다. 변화가 심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변화가 심하다는 거는 위험이 크다는 거야? 위험이 작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변동 가능성 위험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민감도가 큰 투자한 딱 줄치고 더 위험한 투자한 줄쳐야 돼요. 그래서 민감도가 크다는 얘기는 변동이 심하다는 뜻이야. 변동이 심한 거는 위험이 큰 거예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1월달 모의고사 90점이야. 2월달 모의고사 봤더니 30점이야. 4월달 봤더니 80점이야. 5월달은 20점이야. 변동이 심하지? 위험한 사람. 1월달 60점, 2월달 55, 3월달 58. 변동이 없지? 위험이 작은 사람. 또 이랬더니
1월 달에 10점, 2월 달에 15점, 3월 달에 17점. 변동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학교 갈 가능성 낮아. 변동이 큰 게 위험한 겁니다. 변동이 큰 게. 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봤어요. 자,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다 봤어요, 이제. 위험에 대해서 다 봤고, 이제 수익에 대해서 봐야 돼. 자, 앞으로 갑니다. 수익은 제가 안 했거든요. 자, 어디를 가시냐면, 네. 271페이지 보세요. 수익률 나오나요? 네, 수익률 보면 옆에 막 번호가 많이 적혀 있죠?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결국 위험과 수익이기 때문에 위험과 수익률에서 문제를 많이 냅니다. 자, 수익률 보겠습니다. 자, 수익률 보면 종류 보세요. 그 박스에 보니까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대, 요구, 실현 수익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먼저 기대 수익률이에요. 자, 기대 수익률은 그 동그라미 1번에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을 기초로 계산되는 수익률 되어 있네요. 예상 동그라미 하세요. 지금 우리가 투자론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한 투자론 전부 다 내가 투자했을 때 수익을 예상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까 예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예상하는 수익률을 무슨 수익률이라 그런다? 기대 수익률이라 그래. 내가 지금 1억을 투자했더니 한 2천만 원 정도는 벌 것 같다. 예상이 된다. 그럼 수익률 몇 프로입니까? 20%죠. 이런 수익률을 뭐라 부른다? 기대 수익률이라 불러요. 그럼 이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계산 보세요. 계산. 동그라미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대 수익률은 각 상황별 발생 가능한 순수익에 그 상황이 발생 확률 동그라미 하세요. 확률을 곱한 후에 이를 더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가중평균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확률 동그라미하고 가중평균 줄치고요. 제가 전에 경기 변동할 때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나오는 평균은 전 무슨 평균이라 그랬어? 가중평균이라 그랬거든. 기대 수익률은 산술평균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가중평균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 문제는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그냥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이고 확률을 이용해서 가중평균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이런 말 보이세요? 네, 내부 수익률 줄치고요. 기대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확률을 이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이야. 확률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이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누가 계산해도 똑같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객관적이라 그래요. 자, 수익률에서 우리 요구 수익률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돼. 요구 수익률이 중요해. 시험은 요구 수익률이 잘 나온다. 자, 요구 수익률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